열차.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 오늘도 알파고 신하씨 외신기자,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로 이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는데요. 이 그 모스타바라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은 이분이랑 관련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네. 이분이 예전에 이제 아빠가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좀 수행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아빠 옆에서 아빠를 좀 약간 소행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혁명 수비대 사람들은 친해져 가지고 이것을 보는 혁명의 이제 수뇌부 신학자들이 이러다가 이제 우리 형님의 아들이 다음을 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일부러 아빠가 이분이랑 사이가 좋은 혁명 수비대 장군들을 숙청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본인도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이제 공지가 나와야지 해서 이제 지난 몇 번 선거 때는 이제 정치인들도 출마하고 신학자들도 출마하거든요. 네. 예, 이런 신정 체제이니까 출마하려고 했는데 또 아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선거위에서 출마권을 리젝트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연락하는 친해졌던 혁명 수비대 사람들은 정권 안에서 제일 강경파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강경파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우리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 뭐 어떤 관직이나 그걸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은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자면 원래 아빠 하마네이의 오른팔이자 오랫동안 이제 국정원 같은 자리도 했었던 알리 히자지, 알리 아스카리 히자지, 아니 이대로 선출하면 안 된다. 우리 진짜로 그 88명 의원이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혁명 수비다가 인정 안 하면 쿠데타 하겠다고. 예. 그런 소식까지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혁명 수비대에 굉장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는 이란의 어떤 차기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요,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후보로 거론되자마자 이 트럼프가 노발대발하고 또 나섰습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하메네이 아들은 이 경량급에 불과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공직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은 이유,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라면서 또 디스를 조금 굉장히 좀 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가 등장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이 마두로가 잡혀간 다음에 그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처음에는 조금 이 미국과 뭐 이렇게 저항을 하는 느낌이었지만 곧바로 이 트럼프랑 타협을 해서 지금 약간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래도 미국 얘기를 듣자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이 미국을 따르는 지도자가 있어서 자신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제 오늘로 전쟁이 열흘째라고 그러는데 전쟁을 겪고 있는 현지 또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는 지금 조건 없는 전면 항복을 내세우면서 계속 이게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이곳저곳을 타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란의 민간 산업 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이스파한 공항을 공격을 해서 F-14 전투기 여러 대를 파괴하는 데 이란 전역을 계속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꽉 막혀서 그 어떤 배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덕분에 지금 석유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6불, 브렌트유는 116불 해가지고 어제보다 26% 오른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는 말을 좀 바꿨잖아요. 네. 알파고 기자. 많이 바꿨어요. 네,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석유 값이 올라갈 건데 감수해야 한다. 그건 이제 세계 평화의 책값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고. 예, 자문관 이런 분위기예요. 네. 미리미리 석유 많이 집에다가 보관하세요. 보관할 데가 없어요. 제 고향이 이란 국경이었거든요. 튀르키예하고 이란 국경. 네,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뭐 비슷했어요. 뭐 리터당 한 1,500원이었는데, 근데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란에 들어가 가지고 보따리 장사하듯이 석유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리터당 한 100원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보시면 사람들 집에 가시면 이렇게 석유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누가 이렇게 불질하면 도시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확실히 기름이 나는 곳이니까 기름값이 쌌구나. 와. 근데 지금 뭐 기름을 우리나라 같은 게 기름을 쌓아놓을 수도 없는 기름값이 워낙 지금 치솟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이제 수급 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어떠냐의 그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란의 목표예요. 나를 건드리면 그럼- 나도 세계를 건드리겠다. 나를 이렇게 쉽게 건드릴 나라로 보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 유조선들이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조선들 지금 거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용기 있게 한번 지나가자. 네? 용기를 내서 거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미사일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님. 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근데 저는 트럼프 발언 아니고 이번 전쟁은 그냥 광신도 세계 집단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란도 광신도이고 미국도 광신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광신도이고 걔네들한테 또 핵무기나 아니면 핵무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전쟁의 그 심각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뭐 거침없는 언사와 발언에 그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부상한 그 무스타파 하메네이 뮤치타바 하메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미국의 공격에 대해. 근데 자기 아빠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을 할 것이다. 거기에 상응하는 그래서 이제 안가품을 할 것이다.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뭐라 해야 되는 그리고 이란 안에서도 사실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다툼이.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로 이게 딱 선정이 됐다 발표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발표가 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또 자기 지도자의 지금 현재 지도자의 자리를 알려주고 미국이 또 거기로 폭격하고 이번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무스타파 하메네이를 안 죽일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아빠를 뭐 죽였는데. 트럼프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다시 한번 이란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이란에 있는 연합뉴스 같은 거 아니면 KBS 같은 거 못 들어가요. 다 해킹 당했어요. 이란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번 이렇게 어디에 이 지도자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그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예.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첫 번째 중동전인데요. 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어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팔란티어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위성 이미지, 드론 영상, 뭐 레이더 신호, 감청 데이터 이 미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수집한 이 데이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게 상황을 맞춰서 일종의 맵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은신처, 급습 시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그거를 싹 보고 완전 그 게임으로 치면 맵팩을 킨 것처럼 상황을 그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클로드란 AI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정리를 해주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전투가 좀 쉬워졌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쿠르드족의 개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알파고 기자가 또 쿠르드 출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쿠르드족이 그 주변에 한 4천만 명. 네, 그 중에 4,000명 살는데요. 그 안에는 한 1,000만 명 가까이 이란에 살고 있고요. 이란에서는 1,000만 명 정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쿠르드 민병대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 쿠르드 민병대 아니고 이란 쿠르드 민병대인데 이란 상대를 싸우고 있는데 이란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임시적으로 이라크에다가 이제 그 캠프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의 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조직이 너무 많아요. 쿠르드족 자체도. 네, 그 이란 상대를 싸우는 쿠르드족 민병대도 많아요. 조직이. 근데 이 조직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이 안 올 거라면 우리가 들어갔다가 죽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지상군 투입해야지 우리도 들어간다. 아. 그 얘기예요. 쿠르드 애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그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이란에 들어간 겁니까? 이제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제 보기엔 그 중에서 제일 비주류 PAK라는 쿠르디스탄 자유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이란 혁명 수비대란 한번 싸웠던 크게 싸웠던 애들이거든요. 나머지 5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들어가다 보면 걔네들일 거고. 근데 이 쿠르드 가든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그 이라크 안에 있는 어떤 그 중고차 아저씨가 쿠르드 애들한테 50개 차량 그 토요타 랜크루저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쿠르드 얘기는 지금 겉으로 봤을 땐 보류인 것 같은데 그 뭐지 완전히 그 카드를 열어줬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포기한 거 아니고 그냥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어요. 네.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쿠르드 쪽의 이란 공격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좀 번복했잖아요. 번복하고 똑같은 그 번복하는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럼 앞으로 이란의 국경이 유지됐을까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란의 국경 유지 안 될 거라면 무슨 말이고 소수민족들이 난리를 칠 거라는 얘긴데 쿠르드는 포기했다며 그럼 또 다른 소수민족을 자극할 것이다. 자극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상전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상전 지금은 아니고 이대로 가면 조만간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얻는 거기서 이득은 뭡니까 이렇게? 석유. 왜냐하면 석유는 소수민족이 있는 동네에 있어요. 그래요. 일단 이란은 쿠르드족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경고는 이제 미사일로 했어요. 그가 말로 하진 않았어요. 공격을 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쿠르드 세력이 이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거 원래 왜냐면 쿠르드 애들만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이라크다 콜 넘어갈 때는 안 막아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동안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에는 협정이 있어요. 쿠르드 애들이 국경 넘어오는 거 막아달라. 네. 이라크 애들도 오케이라고 했는데 동시에 이라크 애들도 그 약속을 깨야 돼요. 그래서 쿠르드 애들이 이번 전쟁에 투입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 이란 상황도 이제 이란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을 또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혁명 수비대가 또 이란 주변국들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확실히 지금 머리가 없는 상황이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TV 연설에 나와서 이란에 공격받은 이웃 국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변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제 뭐 공격은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4시간 뒤에 바로 지금 뭐 그 혁명 수비대가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뭐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 막 전체 다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체계 자체가 이란 내 체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상황을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네.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나왔어요. 의사들 좀 입을 닫으라. 근데 의사라는 말이 배제시켰네요. 왜냐면 원래 의사이시거든요. 내과 교수님이신데 대통령 지금 바지 사정이에요. 아니 그럼 그 뭐 대통령이라면은 발표하기 전에 어떤 조율도 안 된다는 이제 얘기인가요? 이거는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몇 명이 그 얘기를 했는데 왠지 러시아가 애들아 오케이 우리가 니네들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너무 많이 주변 나라들 때리면 이 나라들이 그동안 중립을 지키고 니네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면 미국 이스라엘 편도 달 수가 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 말 하신 것 같은데 하자마자 바로 강경파 애들이
너 쫄보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면서 대통령을 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때리는 거는 옛날만큼 이렇게 여기저기 때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군사 기지를 때리고 그리고 진짜로 조만간 안 때릴 수도 있어요. 아랍 국가들을. 왜냐하면 미국 군사 기지 많이 때렸어요. 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을까. 주변국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할 만큼 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쟁 때는 이스라엘에 너무 많이 미사일을 보냈는데 그 중동 아랍에 있었던 미군 기지들 그걸 다 잡아줬어요. 아니면 정보를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네. 지금 뭐 그 레이더들이 다 박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금 타겟은 이스라엘이다. 네. 이란의 타겟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데 지도자가 안 생긴 거죠 그동안. 아 근데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너무 기묘한 광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군 기지라 그래도 옆 나라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때릴 때 그 군사 기지들에서 나왔던 방공 미사일로 우리의 미사일을 막았으면 그럼 그 군사 기지들은 날아가야 된다는 이란의 생각이에요. 이런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네요. 미군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교전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또 이웃 나라인 이라크로 확산되는 건 요즘 제 아닌가. 고향에서 그게 주모식이 있었어요. 추모식? 네. 튀르키예는 EU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제 고향에서는 너무 크게 하만의 주모식이 있었어요. 네. 제 고향에 있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 몇 명이 길거리에서 미국 사람 걸어가는 걸 보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으로. 네. 그리고 하면이 진짜로 자기 나라보다는 해외 지지자가 더 많아요. 그래요? 죽었다 하만에 있잖아요. 네. 자기 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지지자가 더 많을지도 해외라 몰라요. 그러는 건 어느 나라를? 뭐 이라크나 주변에 튀르키예나 있는, 파키스탄이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을 얘기하는 건. 예. 알파고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가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가. 그거는 비슷하게. 꺼냈다가 뺐다가 이게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란이 친미 정권을 수립하면 국가 재건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란 내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그 받아들인 사람 정권을 잡아줘야 돼요. 그 트럼프의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차기 지도자로 선정된 그 무스타파 말라만 유도하지 함네이는 마시고요. 지상군이나 투입하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에요. 백악관 대변인이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뭐 미국에서 징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것도 옵션이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정말? 몇 가지 여론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PBS 같은 경우엔 이 미군의 군사 공격에 대해서 미국 시민 56%가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59%가 반대한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43%가 반대한다인데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29%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국제사회의 반응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프랑스, 영국은 처음에는 이제 참전 안 한다고 했다가 기지들을 빌려주고 있죠. 알파고 기자. 기지를 빌려주고 있지만 근데 또 어제 연락을 했어요. 베제스키안 대통령한테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디에다가 배팅을 해야 돼.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유럽에서는 마지막 1년 동안 배신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봐야 돼요. 프랑스도 그 행동 믿지 마시고 유럽에서 이란이 편하게 활동을 하는 것도 다 프랑스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자국 이기주의. 네. 어떤 게 우리나라에 득이 될 것인가. 그렇죠. 지금 국제법 단위가 없습니다. 다들 지금 쫑그레 있어요. 영원한 우방은 없다. 네. 예. 오늘로 이제 전쟁이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강과 강 대치 상황으로 당분간 지속이 지금 이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약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식들이 있어요. 중동에서 여기저기
이란 애들하고 미국 애들이 물밑에서 외교하고 있는데 그 외교에 나선 이란 애들이 이란 안에 있는 한 라인이지 이란이란 나라를 대표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진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난 전쟁처럼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스라엘 다시 미국한테 너무 많이 때렸어 이제 좀 잠시 쉬자 해가지고 좀 잠시 쉴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란을 보내버릴 거예요.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이 전쟁이 안 끝날 거예요. 강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란이 정확한 후계자가 서지 못한 것도 그런 요인이 되겠네요. 알파고 기자가 얘기하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알라스카 히자즈는 이딴 위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이때까지 이란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됐는데 저 보기엔 아직도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의 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넘겨주지 말라고. 그 사람 말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내 아들은 분명히 안 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니야. 순교자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초월한 이제 또 사망한 하메네이는 순교자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관계는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종교는 뭐 말장난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차기 지도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용주 캐스터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그 워싱턴에는 그 모 싱크탱크가 이런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전쟁의 향상이 누가 더 미사일 많이 있는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란 내에 이 비축 식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란 내 비축 식량이라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밥이요. 밥이. 그래서 지금 이란 내 비축 식량이 뭐 6개월치 남았다, 3개월치 남았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되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실 먹을 게 없으면 미사일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전쟁 의지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따르면 생각보다 전쟁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빨리 정말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끼치는 영향이 많으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0911님 진짜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명분도 정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9880님 잘 듣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하메네이 그 2세 집권 이번에 차기 지도자로 선정이 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본인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특별히 얘기해야 될 거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의지에 대해서 그래 보여요. 왜냐면 이란 안에서도 좀 약간 구원주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번 전쟁을 해야지 구세주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점은 광신도들은 지금 다 있다니까.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 광신도들의 전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좀 약간 이상한 목사 할머니 한 명, 할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 전에 그 백악관에 가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머리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해줬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정신인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상 종교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지금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빨리 아르메가돈 터져야지 구세주가 내려와요. 아마게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설레벌 통일열차 이용주 외신캐스터 알파고 신하 씨 외신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